저 나이에 저게 뭐람. 저렇게 늙고 싶진 않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마음속으로라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나이값 못하는 모습, 단정하지 못한 태도, 한 번 보면 오래 기억에 남는 행동들 말입니다. 우린 흔히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어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이 쌓일수록 품위가 깊어지는 분도 있지만 반대로 점점 없어 보인다는 말을 듣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30년 넘게 심리학을 가르쳤고 지금은 은퇴 후에도 강연과 상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 대화 습관, 그리고 나이 들어 변화하는 마음의 패턴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존경받는 노년과 피하고 싶은 노년을 구분하는 기준은 돈이나 학력, 건강이 아닙니다. 대부분 말버릇, 대화 태도, 작은 행동 습관에서 갈립니다. 어떤 분은 말 한마디 없이 앉아 있어도 존경심이 저절로 생깁니다. 반면 어떤 분은 단 5분만 대화를 해도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집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의외로 거창한 게 아닙니다. 바로 무심코 반복하는 없어 보이는 행동들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꼭 멀리해야 하는, 사람을 멀어지게 하고 나를 작아 보이게 만드는 없어 보이는 행동 3가지. 혹시 무심코 하고 있는 행동이 있는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은 남험담과 세대 비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종종 듣게 되는 말 중 하나가 요즘 애들은 말이야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잔소리 같지만 그 속에는 비교와 비난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말이 듣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관계의 온도를 빠르게 낮춘다는 점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나 후배들에게는 이분과는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심어주죠. 몇 해 전 동네 독서 모임에서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첫인상은 좋았어요. 책을 많이 읽으신 듯 말도 조리 있었죠. 하지만 모임이 몇 번 진행되자 항상 대화 끝은 이렇게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이 안 되는 거야. 우리 때는 힘들어도 참고 견뎠는데 요즘은. 젊은 회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다가 그건 내가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 라는 말을 듣고는 그 이후로 모임에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비교와 험담은 자기 가치 방어 기제입니다. 아들러 심리학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의 위치가 위태롭다고 느낄 때 다른 사람을 낮추어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 합니다. 즉, 요즘은으로 시작하는 말은 현실에서 느끼는 존중 결핍을 보상하려는 표현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자식 자랑과 과거 자랑입니다. 우리 아들은 이번에 대기업에 들어갔어. 내가 현직에 있을 땐 말이야. 자랑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 번쯤 들으면 흐뭇한 일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빈도와 맥락입니다. 대화가 매번 자기 혹은 가족의 자랑으로 흘러가면 듣는 사람은 점점 대답을 줄이고 마음의 거리를 둡니다. 이건 마치 식탁에서 같은 반찬만 계속 권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엔 맛있게 먹지만 매번 나오면 질리고 피하게 되죠. 저와 함께 연구했던 한 교수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은퇴 후에도 학문적 열정이 식지 않아 여러 학회와 동문 모임에 꾸준히 참여하셨습니다. 문제는 모임의 분위기가 항상 그분의 자랑으로 마무리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이번에 미국에서 큰 상을 받았어. 그 학회에서 상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내가 20년 전에 쓴 논문이 아직도 인용이 돼. 그만큼 나는 그 분야에서 한 획을 그은 거지.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모두가 와 대단하다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가 2번, 3번 반복되자 사람들의 표정에서 설렘이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후배 교수가 자신의 연구 성과를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받아치셨죠. 아, 그건 내가 예전에 했던 거랑 비슷하네.
내가 그쪽 분야에선 선구자였거든. 그 순간 후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자리는 그 후배가 모임에 나오지 않은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자식이나 과거 성취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건 대개 현재의 공허함과 인정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존재를 증명하려 한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사회적 직업적 역할이 줄어듭니다. 과거에는 교수님, 부장님, 대표님으로 불렸던 사람이 이제는 그냥 어르신이 됩니다. 이 변화는 때때로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의 빛나는 순간이나 자녀의 성취를 통해 현재의 자기 가치를 보완하려 합니다. 이는 순간적인 만족과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화 상대를 피로하게 만들고 관계를 소모시키는 부작용이 큽니다. 결국 이런 패턴이 계속되면 주변 사람들은 그분과 만나면 결국 자랑만 듣는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그렇게 서서히 거리를 두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감정 절제 실패하여 화와 불만을 표출하는 행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가 많아진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감정 관리 습관의 문제입니다. 불평과 짜증, 억울함을 습관처럼 꺼내놓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주변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대화에서 감정의 온도는 쉽게 전염됩니다. 한 사람이 계속 화난 표정으로 불만을 말하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모두가 조용히 숨을 죽이고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우리 동네 작은 공원에 매일 아침 일찍 나와 벤치에 앉아 계시던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분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죠. 날씨 이야기도 하고 건강 얘기도 하고 이렇게 일찍 나오시다니 부지런하시네요 하며 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의 결말이 항상 같았습니다. 나라가 이래서 망하는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안 들어줘. 어느 날은 제 이야기 중간에 끼어들어. 그런 건 다 소용없어. 세상이 변해야지. 라고 잘라 말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한쪽이 싸늘해졌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줄어드는 걸 느꼈죠. 그 후로 저는 그분이 있는 벤치 대신 조금 떨어진 의자에 앉게 되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분 옆에 앉아 이야기 나누던 사람들이 하나둘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더니 결국 그분은 늘 혼자 앉아 계시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패턴을 외부 통제성과 연결시킵니다. 즉, 내 삶의 결과를 내 선택이 아니라 환경, 사회, 타인 때문이라고 믿는 성향입니다. 노년기에 건강 문제, 경제적 불안, 관계의 변화 등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외부 요인을 탓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불만과 분노가 반복적으로 표출되고 그게 습관이 되면 타인과의 심리적 거리가 점점 벌어집니다. 또한 인지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부정적인 정보와 감정에 긍정적인 것보다 더 오래,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즉, 내가 한번 웃으며 한 말보다 불평 섞인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기억에 훨씬 오래 남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감정 절제 실패는 순간의 해소는 줄 수 있지만 오래 남는 건 불편한 인상뿐이고 이는 곧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 행동, 즉 비교험담, 과도한 자랑, 감정 절제 실패는 모두 의도가 나쁘지 않더라도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드는 패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품이 있는 어른이 되려면 이 세 가지 행동을 대체할 건강하고 단단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핵심은 내 존재를 증명하려는 말을 줄이고 상대를 인정하는 태도를 늘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나이에 저게 뭐람. 저렇게 늙고 싶진 않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조금 아픈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하는 어떤 행동들이 정말로 그렇게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심리학을 가르치고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와 마음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건 사람들이 존경하는 노년과 멀리하는 노년의 차이는 돈이나 건강이 아니라 작은 말버릇과 태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꼭 멀리해야 하는 없어 보이는 행동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험담과 세대 비교. 요즘 애들은 말이야. 이 한마디로 대화의 온도는 순식간에 내려갑니다. 저는 동네 독서 모임에서 한 어르신을 봤습니다. 책 이야기를 하다가도 꼭 결론은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대로 끝났죠. 젊은 회원 한 명이 의견을 냈다가 그건 내가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라는 말을 듣고는 그 다음부터 모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교와 험담은 상대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이건 자기 가치 방어입니다. 존중받고 싶어서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낮추는 거죠. 두 번째, 과도한 자식 과거 자랑. 자랑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주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지치고 마음이 멀어집니다. 은퇴한 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항상 우리 딸이 이번에 미국에서 큰 상을 받았어. 내 논문이 아직도 인용돼. 처음엔 다들 감탄했지만 몇 번 반복되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존재를 증명하려 한다. 노년기에 사회적 역할이 줄면 우리는 과거 성취나 가족의 성취에 의존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관계를 소모시킬 뿐입니다. 세 번째, 감정 절제 실패 화불만 푸념. 공원 벤치에서 늘 뵙던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날씨, 건강 이야기로 웃었지만 대화는 항상 불평으로 끝났습니다. 나라가 이래서 문제야. 요즘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 사람들은 점점 그분 곁을 떠났습니다. 그분은 혼자 남았죠. 심리학에서 말하는 외부 통제성이 강하면 삶의 원인을 항상 남 탓에서 찾습니다. 그럴수록 불만은 커지고 주변 사람들은 멀어집니다. 자, 이제 이 3가지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째, 비교 대신 경청입니다. 판단을 멈추고 질문을 건네세요. 내 생각엔 어떤 것 같니? 이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둘째, 과거 자랑 대신 지금의 나누기입니다. 옛날에로만 끝내지 말고 그래서 요즘은으로 연결하세요. 사람들은 현재를 사는 당신을 보고 싶어 합니다. 셋째, 감정 절제 실패 대신 한 박자 멈춤입니다. 불만이 올라올 때 10초만 숨 고르기를 해보세요. 그 사이에 목소리와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품이 있는 노년은 거창한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말을 줄이고 현재를 살고 감정을 다스리는 작은 습관에서 옵니다. 철학자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후반부는 성과가 아닌 존재로 말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조용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존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우리가 나이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할 행동들, 그리고 품위를 지키는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들으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쳤을지도 모릅니다. 아, 나도 저런 말 자주 했는데, 저 습관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을 내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수많은 관계의 무너짐과 회복을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배웠습니다. 관계를 바꾸는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행동 하나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의 온도를 바꾸는 것, 불필요한 한마디를 삼키는 것, 상대 이야기에 조금 더 귀 기울이는 것,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철학자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위대함은 자신을 다스리는 힘에서 나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지켜야 할 건 젊음도 화려한 경력도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그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존엄을 잃지 않습니다.
심지어 누군가가 우리를 무시하거나 세상이 우리를 잇는 것 같아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은 누구나 오늘부터 기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환경이 어떻든 마음을 먹고 연습하면 됩니다. 그 시작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누군가와 대화할 때 한 번이라도 더 경청하기. 화가 올라올 때 단 10초라도 숨 고르기. 누군가에게 오늘 내가 느낀 작은 기쁨 하나 나누기. 이 세 가지는 돈이 드는 것도 거창한 준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놀랍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 연구팀이 밝혔습니다. 하루 한 번 긍정적인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관계 만족도가 단 3주 만에 평균 23%나 향상됐다고요? 하버드의 75년간의 인간관계 연구도 말합니다. 삶의 행복과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관계의 질이다. 그렇다면 관계를 바꾸는 작은 습관 하나는 곧 내 인생의 질을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을 그냥 강의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마치 책 한 권을 덮고 잊어버리듯 잠시 듣고 지나가는 이야기로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해 주세요. 혹시 내 입에서 불필요한 비교와 험담이 나오려 한다면 그 말 대신 한번 미소 지어 주세요. 혹시 자랑으로 대화를 이끌고 싶어진다면 그 대신 지금의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해 주세요. 혹시 감정이 치밀어 오르면 단 10초라도 멈춰 주세요. 저도 매일 연습합니다. 저라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씩 멈추고 다시 선택하는 그 순간이 쌓여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재능이 아니라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복하는 행동으로서 만들어진다.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관계를 바꾸고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결국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꼭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당신의 삶에 늘 평안과 따뜻함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